마약 중독자들의 일상을 그린 영화 트레인스포팅에서 주인공 마크 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삶을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하라. 미래를 선택하라. 가족을 선택하라. 빌어먹게 큰 텔레비전을 선택하라. 세탁기, 자동차, CD 플레이어, 전동신, 깡통, 따개를 골라라. DIY 제품을 고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라. 빌어먹을. 하지만 내가 왜 그런 것을 원해야 하지? 렌트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비웃듯 보이지만 그의 독백 속에는 학벌이나 돈, 능력도 없으므로 평범하게 살려야 살 수도 없지 않느냐는 절망이 근저에 깔려 있다. 그는 대안으로 마약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트레인스포팅은 영국에서 기차가 처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긴 말로 사람들이 기차역 플랫폼에 모여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뜻한다. 이 영화의 극작가 존 호지는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즉 트랜스포터는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행동 양태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영국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모든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결국 트레인스포팅은 삶은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삶의 번호를 알지 못하며 다만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할 뿐이라는 의미를 던져준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의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듯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거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트랜스포팅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일약 군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거리에서 춤추던 무희가 하루아침에 황후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지 않은가. 노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주인공 에바페론 역시 술집 종업원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지 않았던가.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라. 그것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할 당시 절망감이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바 괜찮다는 대학의 인문학과를 나왔지만 이혼하여 혼자가 된 상태에서 뚜렷한 기술이나 직업도 없는 30대 초의 독자였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약대나 한의대에 다시 가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중고생을 부업 삼아 가르치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주식 투자로 다 날렸지만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처지였다. 답변 메일에서 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업 삼아 하던 과의 일에 미칠 것을 권유하며
프로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독자는 내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내게 메일을 보내는 모든 독자들에게 똑같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절대로 나에게 개인적인 친절함은 기대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궁금한 점들이 아니라 안달이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세이노 말처럼 될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유대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정말 진리이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짜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론은 받아들였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예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채 못 돼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6개월여가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하였다. 물론 내가 아주 약간의 재테크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조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조언 중 하나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나온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 독자의 프라이버시와 세무서 때문에 안 된다. 야, 이 닭대가리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는 줄 아느냐? 쯧쯧. 위의 글과 관련하여 내 생각이 요즘도 문재인 정부 시절을 의미한다. 마찬가지 인지를 묻는 독자들이 있었다. 나 같은 베이비붐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산 형성이 비교적 손쉬웠으나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절망의 시기인데 여전히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말이 맞느냐는 것이었다. 내 대답은 동일하다. 지금 시기에도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아라.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던 부동산 가격도 이미 2022년 중반부터 하락 일변도로 바뀌어지 않는가. 가까운 10여 년 전하고 비교하여 보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최고 상승을 이어갔다. 2006년 12월 4일 한겨레 신문은 11월 집값 광풍이 불면서 집값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09년 말부터는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만 강세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된다. 즉 2010년부터는 집값이 안정적이었고 실업률도 낮았는데 그때는 희망이 넘쳐났을까? 한겨레 21에서 2010년 4월에 발표했던 탐사기획 연구 빈곤보고서를 보자. 그 보고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은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고 자식 교육을 잘 시켜 나중에는 혹은 내 자식들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에 절대 빈곤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나중에도 혹은 내 자식들도 남들처럼 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절망의 상대 빈곤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가? 노인 플러스 성인 자녀 가구의 23.1%가 그렇다고 답했다.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노인 플러스 성인 자녀 가구의 58.5%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응답을 한 노인 가구는 48.8%였다.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묻는 질문에서도 노인 플러스 성인 자녀 가구는 노인 가구보다 강렬하게 응답했다. 노인 플러스 성인 자녀 가구의 38.5%는 부자들이 불법 편법으로 돈을 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지금하고 크게 다른 게 있을까? 시대와 상관없이 절망의 골짜기는 언제나 깊이 파여 있었고 그 골짜기 위에 하늘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더불어 나는 마블이나 DC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오는 명장면은 기억한다. 지하 동굴 감옥에서 웨인이 빠져나오려고 몸에 밧줄을 묶고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장면 말이다. 마지막 장면은 꽤 거리가 먼 곳에 돌을 잡아야 하는 것, 그것을 못 잡으면 떨어져 죽는다.
이미 웨이는 밧줄을 몸에 묶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깨닫는다. 밧줄을 몸에 묶는 것 자체가 실패하여 떨어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 최후의 웨이는 밧줄 없이 맨몸으로 동굴 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공한다. 스크래치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고 한다. 특히 30대 중반 이전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적어도 2, 3년 동안은 길면 길수록 좋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므로 최대한 일터나 학교에 가깝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므로 밥을 굶거나 조금만 먹으라고 하고 내가 밥을 굶으라고까지 하는 것은 실제로 쫄쫄 굶으라는 뜻이 아니다. 밥 대신 다른 것을 간단히 먹으라는 뜻이다.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하므로 그냥 생으로 씹어 먹으라고까지 말한다. 너무했나? 실제로 나는 5에서 6개월을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은 미리 삶아 놓은 달걀 2개 혹은 라면 부스러기나 찬밥물에 말아먹기, 저녁밥은 작은 공기 하나 정도로 때운 적이 있다. 지금도 나는 아침을 전혀 먹지 않으며 오후에 식곤증을 없애고자 점심을 밥만 먹을 때가 많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이다.